입맛을 요소 뭐하노? 최애 네 번째 게스트로 나잠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입맛을 요소 모아노를 여기서 할 줄은 몰랐는데. 저희 보코스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음악과 음악 언저리 그리고 이것저것 관심 가는 거 닥치는 대로 해보고 있는 나잠수라고 합니다. 나잠수님께서 보코스 채널에 나와주셨습니다. 아닙니다. 아까 제가 한 게 네. 이제 요즘에 약간 캐치프레이즈 같은 네네. 느낌인데 혹시 거기에 담겨있는 뜻이 있나요? 저 고등학교 친구들이랑 저 부산에서 이제 고등학교 나왔는데 네네네. 저희 친구 중에서도 굉장히 인상적인 말을 자주 하는 웃긴 친구가 있어요. 네네. 그 친구가 정말 예상치 못한 타이밍에 임마 요소 뭐하노? 혹은 니 오늘 뭐하노? 요거를 자주 치는데 재밌어가지고 무단으로 제가 가져와서 바깥 세상 그룹에다가 써보고 있는데 전파를 하고 계시네요. 생각보다 사람들이 많이 좋아해 주시는 것 같아서 최근 근황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은데 네. 최근에는 사실 믹싱 엔지니어로서의 활동이 좀 두드러지는 것 같거든요. 네, 최근이라고 하기에는 한 4, 5년 맞아요. 정도는 네. 거기에 좀 집중해서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3년 전부터 제가 원래 전공이 미술인데 미술을 잊고 한 15년 살았었거든요. 그러다가 코로나 팬데믹에 음악적인 활동도 제약되고 또 이제 주식 같은 거 붐이 일면서 저도 주식 좀 하다가 역시 남 따라서 하면 큰일 난다고 좋지 않은 결과들이 있었고 그 스트레스 지수가 굉장히 컸습니다. 네. 음악을 하고 있지도 않고 물론 믹싱 마스터링 엔지니어로서는 일은 계속 하고 있었는데 네. 창작이라고 하는 것과 아예 무관한 삶을 살고 있더라고요. 그게 계기가 돼가지고 네. 그림을 다시 그리기 시작했고 그 이후로 이 그림도 앞으로 내가 꾸준히 그릴 수 있으면 좋겠다. 네. 그런 기회를 만들어서 전시를 하거나 뭐 사람들에게 내 그림의 스타일을 보여주거나 그리고 그런 걸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네. 그 그림의 주제가 보통 좀 공상과학을 소재로 한 경우가 네네. 많더라고요. 거기에는 또 나잠수님의 뭐 추억이나 약간 취향 같은 게 들어간 결과일까요? 네, 제가 또 그 그림을 그리게 된 계기를 생각해 보니까 네. 너무 음악도 최신의 유행하는 트렌디하고 촌스럽지 않은 걸 하려면 뭘 해야 되나 이런 고민들 계속 하다 보니 되게 무의미하고 네. 그런 식으로 음악을 만든 게 제가 좋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하면 힙할 거야. 누군가 겹치지 않을 거야. 내가 먼저 한 걸 거야. 이런 걸 따지면서 음악 하다 보니까 이 음악을 내가 만든 음악이지만 내가 전혀 좋아하지 않는다. 거기에 좀 충격을 받아가지고 네. 내가 어릴 때 진짜 좋아했던 게 뭐지? 떠올려 보니까 정말 공상과학 영화, 공상과학, 무슨 설정집, 과학책 네. 이런 것들을 아기 때부터 엄청 좋아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강제로 제 아이덴티티에다가 씌워야겠다. 그럼 나는 나박사 이미지로 가야겠다. 결국 많은 사람들이 저를 좀 나박사 약간 그쵸. 미치광이 박사 이런 식으로 보는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싫어했어요. 멋진 약간 쿨가이 이런 걸 원했는데 원하셨는데, 아무리 세상을 오래 살아도 그 약간 프레임을 깨기가 네, 공상과학의 프레임을 깨기가 어려웠고 네. 남들이 바라보는 이미지는 이런 거구나 받아들이고 스스로 더 밀어붙여야겠다. 음악도 공상과학 음악을 해야겠다. 네. 뭐 이런 식으로 정리했던 것 같아요. 또 음악 관련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최근에 유독 뭐 빠진 장르가 있다거나 좀 관심 있게 보는 그런 게 있을까요? 한 93년부터 98년까지의 유로댄스. 오. 네. 이게 뭐 딥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네. 상업적으로 많이 팔렸던 유로댄스들을 요즘 제가 그래도 예전보다는 음악을 좀 더 많이 듣는 게 차를 운전을 많이 하게 됐거든요. 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음악을 틀었는데 갑자기 90년대에 코미디 프로나 TV에서 네. 한참 사람들이 많이 되뇌이고 코미디언들도 많이 써먹던 게 월매 하는 노래였어요. 이거 아닌가요? 네네네. 그 소초 댄스 그 월매가 갑자기 듣고 싶은 거예요. 뭐그 네이버 쳐보면은 네. 월매 다 나오거든요. 무슨 노래인지. 네. 노래 제목이 Tonight is the night. 제목부터가 뭐 다른 생각을 하지 않게 만드는 제목이고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네. 르클릭이라고 하는 벨기에였나? 네. 그거를 오랜만에 들으니까 옛날 생각나고 이런 파트가 있었어? 이러면서 재밌게 듣다가 그거에 의해서 추천되는 음악이 전부 그 시절 쌈마이 유로댄스들인데 네. 진짜로 노래들이 전부 한 번 들으면 기억이 날 정도로 후킹합니다. 그것조차도 사실 어떤 언더그라운드의 어떤 하우스나 테크노 음악에서부터 영향을 받아서 했겠지만 네네. 거기에 힙합도 섞여 있고 그런 것들이 섞여 들어간 대중음악의 총집합, 총집체
들으면서 네. 이거 한번 나 파봐야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상태예요 지금. 그러면 본격적으로 저희 최애 콘텐츠에 네.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 혹시 오늘 소개해 주실 아티스트가 누군지. 네, 제가 소개할 아티스트는 메탈리카입니다. 제가 많은 고민을 했어요. 제 음악,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음악에 수많은 레퍼런스가 된 네. 저에게 영웅인 뮤지션들. 네. 근데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제가 어떠한 준비도 없이 1시간, 2시간 떠들 수 있는 뮤지션 누굴까? 중학교 때 들었던 음악 뮤지션이어야 됩니다. 제가 처음으로 음악이라는 걸 너무 좋아진 뮤지션. 네. 메탈리카만큼 제가 신나서 떠들 수 있는 뮤지션이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다른 뭐 어스윈드 엠파이어나 스티비 원더를 기대하셨던 분들에겐 좀 죄송하지만 제가 진짜 순수했던 어릴 때의 아까 제 공상과학 얘기처럼 맞아요. 신나서 떠들 수 있는 뮤지션을 고를 수 있는 건 메탈리카인 것 같습니다. 음악이라는 거에 빠지게 된 계기가. 네, 정확히 완전히 음악에 빠지게 된 계기고 그 노래는 메탈리카의 엔터 샌드맨이라고 하는 제일 히트를 쳤던 빌보드 차트에도 올라갔던 노래고 당시에 저는 이제 조피디를 좋아했는데요. 조피디 믹스테이프를 제가 친구가 만든 믹스테이프를 빌렸는데 그게 120분짜리 테이프였거든요. 그러니까 한 면이 전부 조피디고 네. 뒷면이 헤비메탈 모음 그 친구의 누나가 만든 플레이리스트 요즘으로 치면. 네. 저는 당시에 이제 랩이라고 하는 게 너무 멋져서 힙합 음악을 좀 들어보고자 네. 그걸 빌렸다가 네. 중학교 2학년 초반에 난데없이 메탈로. 헤비메탈의 그 가장 정수 베스트 플레이리스트만 뽑아놓은 테이프가 그 B면이었고요. 거기에 메탈리카, 뭐 판테라, 뭐 저기 주다스 프리스트, 뭐 앤스렉스, 슬레이어. 그러니까 당시에 한뮤직이라는 잡지가 있었거든요. 네. 한뮤직에서 항상 원픽으로 골라지는 그런 뮤지션들만 쫙 모여 있는 네. 컴필레이션이었던 거예요. 거기서 헤비메탈 음악을 처음 접하고 랩에서는 단순한 호기심이었다고 하면 네. 여기 듣자마자 바로 이제 꽂혀버린 거죠. 그 처음 들었을 때의 충격이 힙합을 처음 들었을 때의 충격에 비할 수가 없이 좀 네. 확실히 크셨나요? 요거는 진짜 머리를 망치로 친 것처럼 충격이 많이 컸습니다. 그 누님이 정말 큰 영향을. 네, 이상한 누나였어요. 네, 지금 생각해보면 메탈리카를 좋아하는 이유를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그 단어가 뭐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메탈리카를 상징할 수 있는 단어? 제가 메탈리카에 처음 빠져든 그 힘은 당시에는 이제 분석이 안 되니까 음악을 뭐 하지도 않았고 음악을 잘 모를 때여서 이게 너무 신나고 너무 좋단데 이후에 음악을 만들고 이렇게 좀 제작을 하게 되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네. 그루브에 있었던 것 같아요. 펑크나 R&B나 이런 게 다 그루브에 있지만 네. 헤비메탈에서 왜 그루브를 제가 느꼈는지가 그러니까요. 그게 좀 신기했거든요. 네. 그 전에는 그런 생각도 안 하고 듣다가 근데 메탈리카의 엔터 샌드맨이라는 노래는 저한테는 그야말로 댄스 음악 이상의 그루브였던 것 같아요. 이게 싱코페이션이라고 하는데 네. 첫음을 그 박자의 전마디에 미리 찍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것과 킥의 첫음이 얼그러지면서 어떤 뭔가 삐그덕 혹은 좀 딱딱 맞는 게 아닌 그런 거에서 오는 큰 그루브가 있었던 것 같아요. 엔터 샌드맨의 그 리프가 워낙 유명하기도 한데 네. 실제로 세상 모든 사람이 그걸 들으면서 이거는 좋은데? 라고 할 수밖에 없었던 그리고 그 엔터 샌드맨이 인트로만 한 1분 30초 되는데 네. 그 인트로에서 이 발전시켜서 사람 흥분을 끌어올리는 그 에너지는 또 요즘에 전자음악, EDM 이런 데서 쓰이는 기법의 원류가 아닐까 싶을 정도의 그런 고조되는 빌드업이 있습니다. 메탈리카를 좋아하는 이유 한 단어는 그러면 그루브다. 네, 아. 그루브에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 뒤로 좋아하는 음악도 전혀 락이나 헤비메탈이 아닌 게 많았지만 일맥상통하는 건 결국 그루브와 그 짜릿한 리듬 그 자체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당시에 헤비메탈은 빨라야 더 좋은 메탈이었거든요. 네. 그 BPM 자체가. 근데 엔터 샌드맨은 그런 BPM 경쟁이 끝난 이후에 나온 노래였는데요. 네. 이제 너바나가 이미 나온 상태에서도 너바나의 인기에 굴하지 않고 오로지 나의 길을. 너바나가 이제 헤비메탈을 다 작살내버렸는데 메탈리카의 엔터 샌드맨만큼은 대중들의 귀를 쏙 빼왔습니다.
메탈리카의 최애 앨범과 최애 곡을 여쭤보려고 하는데 메탈리카의 게라지 INC라는 앨범을 좋아합니다. 그 전에 메탈리카의 선배들 노래를 커버한 앨범이거든요. 네네. 그게 메탈리카 앨범 전체 중에 제일 좋아요. 메탈리카 노래가 아니라서. 게라지 INC라는 앨범은 예전에 발매했던 부틀렉 앨범이 인기가 너무 많아서 네. 메탈리카 측에서 공식으로 다시 그때 레코딩들을 살리고 추가로 리메이크 더 해서 2CD로 만들었던 공식 리메이크 앨범인데 그 전에 87년도에 게라지 데이즈 리비지트라고 하는 메탈리카가 재밌어서 자기들끼리 합주했던 네. 다른 자기가 좋아하는 헤비메탈 선배 뮤지션들의 노래들이 수록된 앨범이 있었거든요. EP가 하나 있었는데 네. 그 노래들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 에너지도 이 상업에 찌든 맛이 아예 없고 그야말로 인디고 열정, 사랑 사랑이 너무 중요한 것 같거든요. 네. 그 사랑이 막 느껴지는 그런 사운드입니다. 근데 예전에 선배들이 연주했던 소리는 제가 듣기에는 거칠고 네네. 조금 이 디스토션 사운드가 중요하잖아요. 그런 것도 좀 더 하드하게 예전 버전인 것 같고, 그러니까 요즘의 헤비메탈의 고운 입자감이 아닌 더 옛날 사운드라서 이 원곡이 더 좋지 않을까 들었다가 메탈리카가 커버한 게 더 좋은 거예요. 그 중에 이제 헬플리스라는 노래가 제가 참 좋아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그래도 마스터 오브 퍼펫 앨범이지 않을까. 마스터 오브 퍼펫은 메탈리카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다 인정하는 좋은 앨범이고, 오라이언이라는 노래 좋아하고요. 제가 노래 나오기 전까지 한 2, 3분 된 노래를 좋아하거든요. 그 노래가 시작했는데 목소리가 안 나오는, 근데 나와야 돼요. 그냥 인스트루멘틀이면 안 되고 한 2, 3분 있다가 나오면 좋아합니다. 아, 술탄 오브 더 디스코에도 사실 그런 음악이 있잖아요. 제가 그냥 그런 거에 영향받아서 만들었던 게 버터플라이라는 노래인데 네. 그게 후렴이랑 벌스 구간은 다 만들어져 있었는데 네. 이 노래를 어떻게 구성을 할까, 송폼을 네, 네. 생각하다가 메탈리카를 떠올렸어요. 오. 진짜로 당시에 간결하지 않고 네. 뭔가 계속 구질구질하게 이렇게 앞이 늘어져 있으면 좋겠다. 음. 그리고 노래가 시작될 것 같은데 노래가 안 나오면 좋겠다 하는 그런 구간을 넣었죠. 오늘도 그 노래를 들으면서 왔는데 아, 정말요? 네, 또 이런 얘기가 나올지 몰라요. 저 스스로도 술타 노래 중에서 애정도가 제일 높은 노래 중에 하나고, 당시에 이제 제가 좋아했던 요소들이 좀 잘 결합된 노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또 말씀하신 앨범 중에 리비지티드? 네, 게라지 데이즈 리비지티드라고 부틀렉으로 그냥 자기들끼리 발매하고 만들었던 앨범인데, 그 희귀 음반을 내놓으라는 팬들의 아우성이 크니까 네. 게라지 INC라는 앨범으로 보답을 한 거였거든요. 아, 골든에이지 리비지티드라는 또 앨범이 그것도 맞습니다. 있잖아요. 사실. 그 영향을 정말 많이 받은 네, 사실 게 맞습니다. 그 표기법이 멋있어가지고 아, 우리도 하나 가져오자. 정말 그 정도로 애정도가 많으신 게 저도 느껴지고. 요런 얘기가 나올 줄은 몰랐는데 하고 보니까 자연스럽게 연결이 돼 있네요. 네. 메탈리카랑 저희 음반이랑. 또 알게 모르게 영향을 받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 네네. 메탈리카에서 제일 좋아하는 멤버가 있으신가요? 저는 제임스 해필드인 것 같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네. 왜냐면은 예전에는 라스 울리라고 하는 드러머를 좋아했었는데요. 네. 라이브 실력 이슈가 자꾸 커져가지고요. 요즘 팬덤에서 굉장히 싫어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같이 좀 싫어하게 됐습니다. 드럼 못 친다고 욕을 너무 많이 먹어서. 제임스 해필드 기복 없이, 그러니까 예전에 진짜 가창이 만들어져 있지 않았는데 네. 점점 가창도 잘하게 되고 기타는 옛날부터 잘 쳤고요. 네. 바뀌셨군요, 최애 멤버가 드라마에서. 어릴 때는 장황한 서사의 이 메이킹은 분명히 라스 울리가 짰다라고 확신을 가지고 이 라스 울리가 진짜 대단한 사람이다 이렇게 믿고 있었거든요. 지금도 아마 그 장황한 서사는 라스 울리가 작곡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메탈리카와 협업한 프로듀서 중에 메탈리카와 가장 합이 좋은 프로듀서가 누가 있을까요? 그래도 이제 엔터 샌드맨 만든 그 프로듀서의 영향력이 제일 컸고 밥 락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밥 락. 그 프로듀서가 이 앨범의 방향, 사운드 어떻게 가야 하는지에 따라서 메탈리카의 큰 방향의 전환이 이루어진 거는 사실이기 때문에 네. 그래도 밥 락이라고 하는 사람이 에너지를 갖고 앨범을 바꾼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국에는 그런 앨범 프로듀서 개념이 아직 정착이 안 돼 있는데 네. 아이돌이나 대형 메이저 씬에서는 보통 사장님이 그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네. 미국에서는 전문 직업이고 고용되는 거예요. 네. 밴드에 혹은 레이블에 의해서 프로듀서가 고용돼서 그 앨범을 책임지는 건데 네. 그러다 보니까 프로듀서는 사실 엔지니어의 역할도 해야 되고 편곡이나 송폼에 대한 간섭도 할 수 있어야 되고 이 밴드가 모여서 소리를 잡고 레코딩하는 과정 자체에 어떤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네.
길을 제시하는 감독 같은 건데요. 네. 한국에는 그런 프로듀서라는 개념이 좀 희박한 편이라서 네. 좀 아쉬워요. 특히나 싱어송라이터 노래를 직접 하는 사람들 경우에는 네. 프로듀서라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데 정확하게 분업이 안 돼 있다 보니까 네. 노래가 산으로 가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이 노래가 매력이 살지 않는 방향으로 자꾸 간다. 네. 프로듀서의 역량이 안 되는데 아티스트가 그걸 하고 있다. 이런 경우. 제가 갑자기 떠오른 질문은 한국에서 그래도 뭔가 어떤 사람이 이 앨범을 끌고 기획이나 제작이 정말 잘 됐다고 느껴지는 그런 음반 같은 게 혹시 있을까요? 나점수님이 보실 수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게 프로듀서라는 개념으로 어떤 앨범을 딱 만들어냈다? 그렇다면은 정말 예전 앨범이긴 한데 무키무키 만만수라는 밴드가 있었거든요. 네네. 2인조. 무키무키 만만수의 프로듀서가 네. 달파란 아저씨예요. 달파란 형님이 레코딩부터 그 밴드가 이제 사운드 만드는 과정까지 굉장히 젊고 어리고 경험이 없는 열정 가득한 사람들을 아주 잘 정리를 해서 네. 듣기에 굉장히 훌륭한 네. 음반으로 만들어 주신 분 같아요. 그분이 전체적인 컨셉이나 이런 것까지 컨셉까지는 아니었어요. 아. 그러니까 처음부터 네. 있던 컨셉을 보고 이거는 내가 만들고 싶다 이렇게 된 거겠죠. 저희가 공통적으로 게스트분들께 드린 질문이 좋은 음악이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드리거든요. 조금 어렵긴 한데요. 네. 좋은 음악은 다음에 나올 뮤지션에게 유효한 음악이 좋은 음악인 것 같습니다. 미래에 영향을 주는 음악이요. 메탈리카의 음악 같은 경우에 그런 음악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조금 다른 것 같긴 합니다. 메탈리카는 헤비 메탈이라고 하는 게 저물기 시작할 때에 히트를 쳤던 그룹이라 너바나의 얼터너티브 반격에 네. 침몰된 거나 마찬가지죠. 그렇게 치면 너바나죠. 너바나가 훨씬 좋은 뮤지션입니다. 나점수님이 생각하시는 좋은 음악의 기준에 좀 더 부합하는 건 네, 제가 메탈리카를 좋아했던 이유는 제 순수한 음악적 사랑은 거기서부터 출발했기 때문이고 음악에 다시 돌아갈 마음이 언제쯤 생기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엔지니어로서 말고 뭔가 창작하는 사람으로서 일단 지금 조금 각오는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음악 만드는 연습을 좀 하려고 올해 말부터는 그래도 작곡 연습을 좀 해야겠다. 곡을 만드는 연습. 그래서 내년에는 곡을 써봐야겠다. 좀 이상하죠? 곡은 내일이라도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만들던 방식이라는 게 너무 굳어져 있고 하다 보니까 늘 같은 형태로 노래가 자꾸 튀어나오는데 이게 좀 싫기도 해서 다른 누군가의 프로세스를 좀 배우고 싶다. 이런 생각도 있고 악기를 좀 차라리 배울까?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통기타 가수 같은 거 한번 해보면 좋겠다. 노래를 하고 기타 반주만 있으면 되는 스타일로 음악을 만들어 보고 싶다. 이런 생각도 조금 있고 아예 테크노 뮤지션에게 만드는 과정을 좀 소개받아서 그거 한번 보고 싶어요. 뒤에서 이 사람 노래 어떻게 만드나 그런 거 소리 막 복잡하고 이상한 거 많이 만드는 요즘 음악 만드는 방식 이런 거 좀 배우고 싶고 비효율적인 소스 선택이라던가 일일이 하나하나 하는 거 말고 만들어진 거 바꾸기 이런 거 음악 만드는데 부담이 없는 방식들을 좀 배우고 싶습니다. 저희 오늘 인터뷰를 마치기 전에 앞으로의 계획 같은 거 다 말씀드린 것 같은데 올 연말까지는 작곡 연습을 할 거고요. 내년부터 곡 작업이라는 걸 좀 해서 밴드 술탄 오브 더 디스코도 다시 할 수 있으면 좋겠고 네. 제 개인 솔로 앨범도 다시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 생각에 올 연말을 어떻게 보내는지에 따라 제 창작적 삶은 여기서 끝날 수도 있고 지속될 수도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시기인데요. 2024년 연말이 끝으로 소감 같은 거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작곡 선생님 찾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관심이 생기시면 제 엔지니어적 지식을 좀 나눠드릴 테니까 교환 레슨 한번 물론 작곡 잘하셔야 제가 레슨 받으러 갈 거예요. 그렇죠. 선생님만 전문으로 하면 안 됩니다. 실제 현업에 계신 분. 기브 앤 테이크로 네, 서로 네. 이렇게 많은 연락 부탁드리겠고요. 네. 저희 오늘 최애 네 번째 게스트로 출연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는 다음에 또 다른 뮤지션들의 취향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재밌었습니다. 감사합니다.